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여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여서, 일단 세포막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그런 선택적 투과성의 개념이 뭐냐? 이제 그걸 배우고,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인데,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동 방법인 두 가지, 확산하고 삼투. 자, 요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의 그첫 번째 주제 다음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 다음에가 이 확산과 삼투까지 해서 이제 일요일 온라인 강의의 이제 전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포막의 구조라고 했을 때 일단 세포막의 주성분은 크게 봤을 때 자, 요 그림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딱 두 가지예요. 세포막의 주성분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세포막의 주성분이라면 일단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이는 뭐가 있냐면 단백질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뭐고 첫 번째 인지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단백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 인지질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물질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질이라는 부분에 이제 인산이 결합해 있는데 다시 여기다 좀 그려보면 요 약간 뭐 머리라고 해당할까? 머리라고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뭐 다리 혹은 뭐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머리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인산기다, 인산 부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꼬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제 지질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해서 머리 부분은 그러니까 성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질이라고 할 때 인지질의 성질을 기억하는 거여서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친수성. 그러니까 친수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친수니까 물하고 뭐하다? 물하고 친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소수성이 있다. 이렇게. 소수성이라는 건 이제 물을 이제 뭐하냐? 배제한다. 물하고 별로 뭐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얘는 거꾸로 봤을 때 친유성. 기름하고 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지질이라는 거는 한쪽은 이제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은 이제 기름하고 뭐 친한 부분, 소수성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지질은 무엇인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하고 무엇인 부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배열되어 있는 그 형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자 요게 이제 세포막이었다고 쳤을 때 세포의 이런 바깥쪽이랑 세포의 어디를 놓고 봤을 때 안쪽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알겠죠? 세포의 바깥쪽이나 안쪽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건 그냥 물이에요. 세포 바깥쪽에 가장 많은 것도 물이고 안쪽에 제일 많은 것도 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인지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머리는 물하고 친한 부분이고 꼬리는 뭐 하는 거야?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으면 기름이 물하고 뭐 하지 않는 거야. 섞이지 않고 기름 성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야? 뭉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세포의 바깥쪽에도 제일 많은 게 물이고 안쪽에도 제일 많은 게 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인지지라고 하는 성분 자체는 머리 부분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제 물 쪽으로 뭐 하는 거야? 물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고 꼬리가 되는 부분이 친유니까 기름이 되는 성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신들끼리 그냥 뭐한다? 자신들끼리 이렇게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은 어떤 부분? 그치. 친수성. 머리 부분이지. 친수성인 부분이 물하고 접한 바깥쪽을 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성.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림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뭐로 표현하냐면 얘네들이 인, 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또 있는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인질 이중청에 파묻혀 있거나, 그죠? 파묻혀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관통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뚫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표면에 뭐 하는 거야? 표면에 뭐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 관통하는 요 단백질이 뭐 하는데 관여하냐면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했지만 세포막을 통해서 뭐 한다?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제 관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역할이 이제 여기 세포막 표면에 있는 단백질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요기 단원에서는 물질이 이동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인지질에 대해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인지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인지질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유동성,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흐르거나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피부가 있었을 때 피부 이렇게 누르면 다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 신축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지질이라는 건 이제 흐를 수 있으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있는 뭐는 단백질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또.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세포막의 구조다. 다시 해보면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 세포막은 뭐가 있냐면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는 거 의미는 특정한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분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분자의 크기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거. 분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이제 세포막을 뭐 하냐면 잘 통과할 수 있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항상 이런 걸 하면 그럼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게 도대체 뭐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사이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보단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분자의 크기가 작다라는 건 어떤 걸 생각하냐면 기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나 뭐야? 산소.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같은 이제 그 기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세포막을 뭐 한다? 잘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뭐한 것들은 크기가 큰 것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뭐에 대한 용해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예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 지질에 대한 용해도. 그러니까 이제 기름 성분에 대한 용해도인데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뭐다? 요게 이제 세포막을 구성한 인지지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세포막은 이 친수인 요 부분보다는 친유, 소수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름의 성분의 영향이 뭐하다? 더 커요. 그러니까 더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친수가 아니고 친유 혹은 소수성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분이 이제 기름이다라고 단순하게 치면 주성분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 기름에 대한 용해도가 뭐한 놈일수록
큰 놈일수록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에 잘 녹아서 지질에 잘 녹아서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들은 뭐 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나 혹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자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잘 통과하냐면 세포막을 이제 쉽게 통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전하를 띠는 물질에 그럼 보통 이제 전하를 띠는 물질이다라고 했을 때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이온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온. 그래서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이온인데 이온은 전기적으로 뭐 어떤 플러스나 이런 걸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극성이에요. 극성. 그러니까 친수. 그러니까 이온은 그냥 누구하고 친하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친수. 물하고 친하네. 물하고. 그래서 이온들은 이제 물하고 친한 입자들이기 때문에 기름하고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하지 않는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율 이중층을 뭐 한다?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온들 같은 애들은 선택적 투과성을 봤을 때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뭐하다?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이온들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게 이제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도 실제로 봤을 때 세포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이온들이 뭐 할 수 있어?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걔네들은 이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 하면 이런 것들은 세포막에 박혀 있는 뭘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뭐 한다?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포막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니까 분자의 크기가 작은 건 잘 통과시키는데 뭐 큰 건 통과 못 시켜.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큰 거니까 기름 성분을 잘 통과시키는데 그러지 않은 성분은 잘 통과를 못 시켜.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는 잘 통과시키는데 전하를 띠는 입자는 통과시킬 수 없어. 그럼 결국 그 반대의 경우 분자의 크기가 커든가 뭐 친수, 물에 친하던가 아니면 이온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애들은 이제 세포막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포막에 박혀 있는 뭘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제 선택적으로 또 지나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설명한 거는 세포막은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걸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확산이고 두 번째 방식이 삼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다. 분자가 스스로 이제 분자는 이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분자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뭐 한 거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뭐 한 거냐면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농도가 높다는 건 그냥 양이 많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좀 단순하게 치면 뭐 엄밀한 건 아닌데 양이 많은 쪽에서 양이 뭐 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확산 이렇게 표현해요. 확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거를 조금 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물이니까 물은 보통 우리가 용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용매에 녹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개냐 확산하고 뭐야? 확산하고 삼투라고 했을 때 확산이라는 현상은 그냥 우리 몸속에서 봤을 때 용질이 뭐 하는 거야? 용질이 이제 이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투는 우리 몸에서 봤을 때 물이 뭐다? 물이 용매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몸에는 제일 많은 게 물이고 물에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이 녹아서 뭐 하기 때문에 움직여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칠 때 여기서 말하는 농도가 높다라는 건 용질의 양이 뭐한 거야? 많다라고 보면 되겠고 농도가 낮다라는 건 용질의 양이 뭐하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질의 양이 많은 쪽에서 용질의 양이 적은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통 우리가 이제 확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이런 뭐가 이루어지는데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이라는 건 인지질 이중충이니까
세포막을 직접 뭐 하던가 직접 통과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세포막에 박혀 있는 뭐다 막 단백질을 통해서도 이제 확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통과하는 방식이랑 여기를 통과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산 자체가 방법이 몇 가지가 되냐면 확산 자체가 방법이 두 가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은 뭐냐면 그냥 직접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직접 통과해서 가는 거. 그래서 직접 통과해서 가는 형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런 거를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단순하다는 거죠. 세포막을 통해서 양이 무한 쪽에서 많은 쪽에서 양이 무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뭐 하냐면 세포막에 박혀 있는 뭘 이용해서 막단백질 막 단백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확산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는 촉진 확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단순 확산이고 하나는 촉진 확산. 그래서 결국 이제 물질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촉진 확산이어서 촉진 확산은 특정한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뭐 하냐면 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에서 만약에 이제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뭐냐 하면 뭐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요.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는 뭐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요. 이렇게. 두 개가. 아셨죠? 그러면은 일단 이제 방향성으로 봐봐. 방향성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두 물질 다 어디서 세포막 바깥쪽에서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깥쪽이 양이 뭐 하는 거고 많고 다른 말로 하면 바깥쪽이 농도가 뭐하고 높은 거고 안쪽이 농도가 뭐한 거다?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표현한 건 요 막단백질을 1번이라고 명칭했을 때 얘는 뭐가 이동하는 거고 얘는 포도당이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막단백질 2번이라고 표현했을 때 얘는 만약에 아미노산이 이동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 써 있는 워딩 있는 걸로 봤을 때 특정 막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뭐한대 이동시킨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얘는 포도당을 이동시킨다고 지칭을 한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이제 항상 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는 항상 얘는 요 막을 통해서만 막 단백질을 통해서는 포도당만 움직이는 거고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요 아미노산도 뭐 하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요 막 단백질 통해서는 뭐만 아미노산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속도야.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속도라는 거 의미는 속도니까 이제 빠르기를 표현하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뭐야?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물질의 양을 속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과학에서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물질이 이동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순 확산이라는 건 분자의 크기가 뭐하냐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뭐하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니까 그 다음에 세포의 안과 밖의 농도 차가 당연히 뭐야 돼? 큰 거지. 그죠? 이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 차가 클수록 빨리빨리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당연히 뭐 할수록 클수록 확산이 뭐 한다?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은 일정 농도 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냐면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막 단백질이 뭐 되어 있냐면 포화되어 있다. 포화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막 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예를 들면 이동하는데 그럼 세포막에 예를 들면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 단백질이 10개가 있었다고 쳐봐. 아셨죠? 그럼 그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의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뭐 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면 한 번에 그 10개의 막 단백질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초당 지나갈 수 있는 게 뭐 30개였다고 쳐봐. 30개. 아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바깥에 포도당의 농도가 엄청 많다고 해도 얘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개니까? 30개니까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 양이 많아지면 더 빠르게 이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 농도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확산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생긴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두 그래프는 X축으로 봤을 때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뭐 하는 거야? 농도 차가 커지면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인 확산 속도는 이제 어쨌든 둘 다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비교한다고 쳐,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이제 농도,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뭐 하는 거야? 서로 같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비교해 보면 무슨 확산이냐면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뭐하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촉진이라는 의미가 벌써 붙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형태보다는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 속도가 뭐하다? 더 빠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커짐에 따라서 단순 확산은 어쨌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농도차가 계속, 농도 기울기가 계속 생기면 확산 속도가 점점 뭐 하는 거야? 빨라지는 게 분명히 맞는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빨라지다가 속도가 뭐 하냐면 느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값에 뭐 한다?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거보다는 빨라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됐다고 보냐면 포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크기가 작거나 아까 얘기했던 기체 분자나 뭐 지용성 물질들이 주로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 했을 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얘는 페포, 그 다음에 페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기체 교환을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단순 확산이다라고 해서 뭐 2학년 때도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촉진 확산은 비교적 분자가 뭐하냐면 큰 물질. 그래서 그 비교적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언급이 잘 되는 것도 요것도 두 개죠. 포도당하고 뭐다? 아미노산. 그죠? 요게 이제 꼭 나오겠죠. 그리고 혹은 이제 전하를 띠는 물질,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 전하를 띠는 물질인 이온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생명을 배우면 보통 이제 킬로 단원이다라고 해서 흥분의 전도가 있는데 그때 좀 심도 있게 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언급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그러니까 누구에 비해서 기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뭐한 물질이 큰 물질들 같은 경우가 이제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확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삼투 현상이 나와요. 삼투 현상. 그래서 이제 삼투 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 아까 봤던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쳤을 땐 이 세포를 경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세포막을 경계로 봤을 때 그럼 세포막 어느 쪽이랑 안쪽이랑 세포막 어디가 있었을 때 세포막 이렇게 바깥쪽이 있었을 때 보통 이제 요 세포막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적 투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모한 곳에서 모한 것으로 무엇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포막 안쪽하고 바깥쪽이 있었을 때, 자, 표현상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안쪽이 농도가 높았다. 라고 치고, 바깥쪽이 농도가 낮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농도가 높고, 농도가 낮다라는 그 의미를 약간만 이렇게 뒤틀어 생각해 보면, 농도가 높다라는 거에 농도라는 건 보통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도는 전체 어떤 용액이 존재한다고 쳤을 때 그 용액에서 용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값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농도가
높다라는 건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얘하고 얘가 하나는 농도가 높고 하나는 농도가 낮다라고 쳤을 때 비교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비교하는 거니까 둘이 뭐가 똑같다고 쳤을 때 용액의 양을 똑같았다고 쳤을 때 농도가 높다라고 하고 농도가 낮다라는 건 한쪽이 용질이 많고 한쪽은 용질이 뭐하다? 적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그쵸? 근데 결국 용액이라는 건 용매랑 용질의 양을 뭐 하는 거야? 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농도가 높다라는 건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용질이 뭐 한 거야? 용질이 많은 거야. 그럼 용질이 많다는 건 용매인 물은 뭐 하다는 거야? 용매인 물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농도가 낮다라는 의미 거꾸로 하면 용매가 뭐 한 거야? 용매인 물이 뭐 하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걸 형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건 한쪽은 물이 뭐하고 많고 한쪽은 물이 뭐한 거야? 적어. 그럼 결국 물이라는 건 어디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물이 뭐한 쪽에서 많은 쪽에서 물이 뭐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삼투라는 건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뭐하는 데서 농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아셨죠? 어떤 쪽으로? 높은 쪽으로. 그럼 용질의 농도가 낮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다라는 의미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용매, 물의 양이 뭐하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용질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물의 양이 뭐하다? 물의 양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확산은 용질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설명하는 삼투는 용매인 뭐가 움직이는 거다? 물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예제를 보시면 한쪽은 농도가 낮고 한쪽은 농도가 뭐 한 거야? 높은 용액이 있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이제 뭘 설치하고 세포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세포막을 설치하고 뭐가 하는 걸 보는 거냐면 이제 물이 움직이는 걸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물은 내려갔고 여기 있는 물은 뭐 하는 거야? 올라갈 때. 그러니까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이쪽은 농도가 낮고 이쪽은 농도가 뭐 한 거야? 높은 거잖아.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뭐가 많은 거고 물이 뭐 한 거고 물이 많은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이 뭐 한 거야? 상대적으로 물이 적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뭐 한 쪽에서 많은 쪽에서 물이 뭐 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물이 뭐 하기 때문에 물이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왼쪽은 용액의 농도가 뭐 하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오른쪽은 용액의 농도가 뭐 한다?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뭐 언제까지 움직여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양쪽의 농도가 뭐야? 균형을 이룰 때까지 뭐 하겠다?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이제 분명히 뭐 하는 거야? 물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치면 물이 움직이는 거의 방향성은 양방이야, 양방이야. 그러니까는 이 그림으로 다시 해보면 여기는 용매가 적고 여기는 용매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뭐 하는 거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쪽에서도 적은 쪽에서도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물의 양이 뭐 하는 거야?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양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순 이동하는 양을 비교하면 당연히 어느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뭐다? 용매인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물은 양쪽 방향으로 뭐 하는 거다? 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양에 뭐가 있는 거야? 움직이는 양의 차이가 있다.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이제 막 움직이다가 이 안쪽하고 바깥쪽에 농도가 이제 뭐가 있어? 똑같아졌을 때 그럼 물이 안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야. 물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하는 거랑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정확히 뭐 한 거야?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아무 뭐 하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땐 요 세포막을 기준해서 끊임없이 뭐 한다? 끊임없이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분명히 뭐 하는 거야? 물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어느 쪽으로? 양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그 용액의 높이가 낮아지지도 않고 용액의 높이가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쳤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동을 하냐 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물질은 뭐 한다? 물질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은 이동을 하는 건데 그 물이 이동하는 양이 뭐하다? 이동하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포를 갖고 하는 실험이에요. 세포를 갖고 하는 실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었을 때 이 세포를 세 가지 컨디션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와 그 다음에 등과 그 다음에 고.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저, 등, 고. 이렇게. 그래서 기준은 당연히 어디냐면 등이야. 등. 등이라는 건 이제 같을 등자다라고 해서 세포막 어디랑 세포막 안쪽이랑 바깥쪽이 뭐 하는 거야? 안쪽이랑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은 상태예요. 알겠죠?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은 상태면 물이 뭐 하는 양이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랑 어느 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서로 뭐 한 거야? 같겠죠. 알겠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세포를 어디에 넣었을 때냐면 등장에, 그러니까 세포 안하고 바깥이 농도가 뭐 할 때 같을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저장액이야, 저장액. 그래서 저장액이라는 건 세포 안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깥쪽의 농도가 뭐 하냐면 더 낮은 거예요. 그럼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뭐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세포의 크기가 점점 뭐 하겠어? 커지겠죠. 그렇죠? 세포의 크기가 점점 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저장액에 집어넣을 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요게 있어요. 고장액. 그러니까 고장에 집어넣었다는 건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뭐 한 거냐면 더 큰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거꾸로 돼야 되니까 안쪽에서 어디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뭐하다?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러면 이제 세포에서 물이 점점 쭉 뭐하니까 물이 점점 쭉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이러면 세포의 크기가 뭐한다?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는 결국엔 정리를 해보면 등장액에 넣어 있으면 세포의 크기는 뭐 하는 거고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의 크기는 뭐 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세포의 크기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우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등은 같은 거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캐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같잖아 이렇게 저는 뭐고 지으시고 고는 뭐야 기억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장에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 고장에 집어넣으면 뭐 한다 크기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표에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에 뭐 하는 거야? 세포가 뭐에 따라서 뭐 하냐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동물 세포에 대한 얘기인데 동물 세포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대. 이제 어디에 집어넣으면 아이고 여기가 동물 세포가 아니고 어디에냐면 여기가 저장에 집어넣으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뭐한 거야? 많아서 세포의 뭐가 크기가 뭐함에 따라서 커짐에 따라서 그쵸? 커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세포가 이제 동물 세포에서 터지는 현상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혈 현상 이렇게 특히 뭐 적혈구 같은 걸 갖고 이제 실험한다고 쳤을 때 뭐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고장에 그러니까 농도가 뭐한 거야? 농도가 더 높은 고장에 집어넣으면 세포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크기가 뭐하는 거다?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크기가 뭐하냐면 증가하다가 뭐해지냐면 일정해져요. 왜냐하면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하고 다르게 바깥쪽에 뭐가 있다? 그렇지. 바깥쪽에 세포 벽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크기가 이렇게 커지다가 세포 벽에 이르면 그거 바깥으로 더 크기가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크기가 이제 일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에 집어넣은 식물 세포를 세포에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뭐하냐면 줄어들다가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는 걸 만약에 이게 뭐 식물 세포였다고 치면 식물 세포 바깥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세포 벽이 있으면 이제 이 막하고 벽이 뭐 하는 거다 붙어 있다가 고장에 집어넣어서 수분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 요 세포 막이랑 세포 벽이 붙어 있는 요 부분이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원형질이 뭐 하냐면 분리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용액이 집어넣냐에 따라 세포의 모양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뭐 하냐면 변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세 번째는 삼투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을 때, 뭐 기억은 하셔야 되겠죠. 뭐 선택지에서 기니디 보기 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이제 식물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이제 흙이 있고 뭐 흙을 기준으로 여기 뭐 나무가 이렇게 뭐 한 그루 서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자, 나무가 아셨죠? 그럼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나무가 여기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식물이 이제 뿌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물을 뭐 하는 거다?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면 식물의 체내 안쪽이 뭐가 돼야 되는 거고 고가 돼야 되는 거고 흙이 있는 주변이 뭐가 돼야 돼? 저죠. 그치? 왜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 하는 거야?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이 뭐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흙에다가 뭘 너무 많이 줘? 비료를 너무 다량으로 줬다고 쳐봐. 아셨죠? 그럼 비료를 너무 다량으로 주게 되면은 되려 여기가 이렇게 생각해요. 바뀌어서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였다고 쳐봐.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식물 세포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농도가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되려 뭐 하는 거야? 식물에서 수분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뭐 그런 집들이 거의 없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뭐 김장을 한다고 치면 배추를 소금에 뭐 하는 거야? 절이잖아. 그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식물 세포 안에서 수분을 뭐 하는 거야? 수분을 다 쫙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 자체가 다 삼투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거꾸로 생각할 때 시든 식물에 당연히 뭘 주면 물을 주면 이제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삼투 현상의 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해서 이제 뭐를 지금 표현을 해드렸냐면 요걸 한 거죠.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 중에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생명체는 어떤 구성 단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에 뒤이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거냐면, 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우리가 통칭해서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물질 대사라는 게 정의가 뭐고, 이제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 다음 편에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